일단 원래 부동산 매물 볼 때 최대한 살 것처럼 임장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지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니까. 네. 근데 경험해보면은 너무 살 것처럼 늘 했다가도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공부를 위한 거면 안 사니까 소장님이 어느 순간 이제 매물을 안 주시기도 하고, 그걸 저도 자꾸 거절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화를 중단하시거나 좀 유도리 있게 넘어가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소장님들이 바쁘잖아요. 네. 바쁜데 우리가 뭐 공부하려고 왔다 이런 티를 내면 당연히 나는 바쁜데 내가 저 사람 공부를 시켜야 돼 이런 생각으로 정말 실질적인 정보를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부동산에 뭐 전화 임장을 한다거나 현장 임장하러 갈 때도 내가 진짜 살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어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일단 내가 정말 살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정말 정보를 많이 줘야지 해서 구체적인 매물도 뭐 다 알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생각하게 되죠. 나 지금 당장 살 건 아닌데 어떻게 이거 마무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 고민들 막 하게 되거든요. 저도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핑계 대기 되게 좋은 게 남편과 상의를 하겠다, 뭐 배우자와 상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 되게 정중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줬잖아요. 그 감사함, 그걸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큰 돈이 들어가니까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부인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의를 하고 다시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왔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또 연락 올 거예요. 남편과 뭐 상의해봤어요 하면 내가 당장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남편이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하자고 해서 당장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하게 되면 꼭 소장님께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시 연락이 안 오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겁이 나서 그 전화를 피하거나 그렇게 하면 소장님과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좋게 마무리하느냐, 만약에 두 번째로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좋아요. 소장님 제가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결정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이 오시면 제가 지금 당장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하게 되면 꼭 소장님께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웬만하면 또 좋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하지 말고 저는 내가 어떻게 좀 이분을 존중해주면서 마무리할 것이냐, 그거 좀 생각을 미리 해두면 잘 마무리하고 그 소장님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를 좋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곳에 있는 매물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시로 편하게 연락해서 소장님 제가 요즘에는 그 가격이 얼마인지 좀 궁금해요 라고 또 연락해서 계속하면 또 관계를 좋게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화 오면 피한대요. 못 받겠다고 하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걸 되게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피하는 게 오히려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고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전화 받으시고 대신에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웬만하게 얘기하면 소장님들도 그럴 수 있죠. 웬만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화내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물을 계속 이제 막 조사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살 때의 문제인데요. 똑같은 매도자면 만약에 여러 군데 전화했을 때 이 자꾸 똑같은 매도자한테 전화가 가니까 이 매도자가 손님은 한 명인데 자기 손님이 되게 많은 줄 알고 갑자기 막 호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장님이 그 상황을 마더라도 매도자는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지금 손님 많은 것 같다고 하고 갑자기 또 매물을 감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진짜 살 때도 많이 무조건 하는 게 맞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매물을 사려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다 물어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연락이 매도자한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뭐가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럼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가격으로 팔면 안 되겠어, 조금 더 올려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올리거나 매물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약간 상승 초입이냐 아니면 정말 지금 하락
하락하는 시기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금 계속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락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다 가본 거예요. 다 가보시고 나는 이 가격에 사겠다. 딱 그 가격을 정하고 소장님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 시장이었다면 이게 소장님이 계속 연락이 갔으면 호가를 올리거나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장님들이 이제 그걸 아니까 이 매도자를 한번 떠보는 거죠. 근데 소장님들도 이 매도자가 급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자가 정말 나는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 제시하는 가격으로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난 급하지 않아 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연락이 많이 간다. 그러면은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소장님들이 어떻게 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것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락장에 정말 거래가 안 되는 하락장에서는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두 번째 케이스는 상승 초입. 그때는 우리가 많은 부동산에 간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약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단계는 전화 임장이에요. 전화로 대략적으로 이 소장님이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물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능력자인지 약간 이런 소장님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런 분을 엄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졌다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물건을 현장에 가서 소장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정해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매물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 보통은 그런 분들이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런 분들이 매물을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실하게 매물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 생각에 제일 좋은 거 추천해달라. 뭐 가격적으로 괜찮은 거 해서 그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렇게 해서 그때는 또 내 마음가짐이 내가 산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굳이 많은 전화가 가게 해서 호가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조용하게 결정하면 되니까 소장님하고 할 거니까 소장님이 잘 조정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 많은 부동산 연락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군데 딱 정해서 그분하고 막 조용하게 하는 게 내가 가장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화했을 때 한번 쭉 확인해 보시는 거잖아요. 이분이 괜찮은 분인지 아닌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현장에 가야만 뭔가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해봐야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비티님만의 혹시 전화를 통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있으실까요? 있는데 근데 이걸 알려면 전화 임장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하는데 제가 딱 정한 날이 있어요.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는 무조건 전화 임장한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아파트를 계속 뭐 시세 조사를 한다던가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를 추려서 그 아파트 위주로 일단 전화 임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쭉 보다가 좀 괜찮은 가격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으면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소장님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요 아파트 몇 동 몇 호 매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정말 이 가격으로 지금 살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소장님이 네,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가격 조정이 되나요? 라고 하면 해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혹시 이 매물 말고 소장님 더 괜찮은 거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좀 귀찮아하거나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이거는 뭐 현장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화로 얘기하는데도 술술술 얘기해줘요. 막 이렇게 찾아봐요. 장부 넘긴 소리 들려요. 요거는 요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조정될까요? 당연히 해보면 되죠. 이렇게 막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매물을 전화로 계속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해준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 소장님 전화로 들으니까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럼 제가 그때 갈게요. 라고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현장 가서 얘기해도 확실히 더 많은
많은 거 줘요. 그 장부 가져와서 넘기면서 또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 괜찮은 거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뭐 통화해 보면 그냥 제가 물었던 그 답에만 얘기해 주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줘요. 끝이에요. 절대 그럼 그분한테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분을 거르기 위해서라도 전화 임장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뭐 아파트는 조금 더 정보가 오픈돼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사전 작업으로 보통 뭐 네이버에서 그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 검색해서 거기 나와 있는 부동산 연락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냐면 해보니까 젊은 분들, 젊은 소장님들이 그런 거 많이 올려요. 왜냐면 블로그 잘 하시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거 못 하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안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연락하니까 오픈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 절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걸러요. 거르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그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전화 드려서 좀 더 잘 아는 분이 있는지, 좀 더 살갑게 얘기해주는 분이 있는지 찾아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또 있거든요. 그럼 또 그런 분들 만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시간 정해가지고 가서 하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평소에 뭐 재개발이나 이런 구역들 임장 많이 가잖아요. 가면 인근에 되게 오래된 부동산들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소용없잖아요. 결국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락처,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 내가 그런 정보를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 지역 카페 같은 거 좀 알아낸 후에 연락해서 시간 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사전 작업을 좀 하고 가면 확실히 더 좋은 소장님들 만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알게 되면 확실하게 내가 거래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